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음모론? 네, 여기서 보면 음모론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. 야,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외국에서 했던 것처럼 외국 기업들이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하지 않을까? 라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음모론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. 근데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혹시? 안녕하세요, 버트너입니다. 최근에 요 뉴스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전세대출 규제 강화. 그래서 읽어보면은 대출 안 나와서 전세 못 들어가요. 깐깐해진 전세대출. 전세시장 꽁꽁 얼리나. 벌써 1억 올랐는데 정부 대출 조이기. 뭐 이런 기사들 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키워드가 이렇거든요.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갔어요. 너무 많아요. 전세 대출을 해줬는데 보증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. 2024년에 4조 원 일어났다. 그러니까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낮추겠다 이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전세 계약하게 되면 전세 대출이라는 걸 받잖아요. 보통 80%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전세 대출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담보가 없다는 거예요. 원래 집 담보로 대출 받고 하면서 뭐 거기다가 설정도 하고 근저당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. 근데 전세는 따로 하는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되게 이상한 상품인 거예요. 근데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.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일단 이 보증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라는 걸 써줘요.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대출해줘 라고 하는 보증서를 써주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근데 이 보증기관이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,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그죠. 허그. 한국주택 HF, 서울도시보증보험 SGI, 요런 기관들이거든요. 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은행에다가 보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 건데 원래 보증서 금액이요, 우리가 대출 받는 금액의 100%였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90%까지 낮추겠다라고 한 거죠.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해야겠다. 감히 90%까지 낮추겠다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들어보면 좀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. 어차피 90%까지 해도 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데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 The bank never loss. 이게 보증서의 그 한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요,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. 우리가 10%라는 금액을 위험을 부담해야 돼? 그러면은 위험수당을 받아야지. 대출 금리를 올려야겠다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래서 이 전세 대출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댔어요, 이때까지. 전세는 실수요자들이 얻는 거잖아요. 전셋집을 뭐 투자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대출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이란 말이에요. 서민들이 살고 있는 대출까지 손을 대는 거야? 라고 하게 되면은 표가 확 날아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진짜로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손대겠다라고 하는 거죠.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쉽게 전세 대출 받았다가 대출 금리 올라가거나 아니면 대출 안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어떻게 해요?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이때까지 전세 대출을 건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앞으로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. 근데 일단은 유예기간이 조금 있겠죠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첫 번째는 그래요. 뭐 그냥 얘기할 때는 앞으로 전세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금이 낮아질 거야. 대출이 안 나오거나 대출 이자가 높으면 구하는 사람이 적어질 테니까 전세금이 낮아지고 이 전세금을 바치고 있던 이 매매 금액도 같이 내려오는 효과가 일어날 거야.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떨어질 거야.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. 실제로 전세 대출 금액이 올라가면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세가 올라간 효과, 그리고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기는 건 나머지 부분들을 반전세 형태로 해서 월세로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오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이거예요.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전세를 구한다.
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상반기까지는 뭔가 손대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. 이 구조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음모론? 네, 여기서 보면 음모론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. 야,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외국에서 했던 것처럼 외국 기업들이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하지 않을까? 라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음모론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. 근데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혹시? 의심이 가잖아요. 아니, 모든 상황들이 전세를 없애기 위함으로 가는 것 같다는 기분. 아무튼 약간의 의심이 간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.